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자인젯 500, 디자인젯 500 플루토죠. 용지 감지 센서를 뜯었어요. 왜 뜯었느냐 하면은 용지가 있는데도 없다고 나와요. 알 수 없는 용지 또는 이거 이제 용지를 감지를 못하니까 어느 정도 출력이 되다가 원래 한 1m 이상 이게 출력이 돼야 되는데 한 2, 30cm만 출력이 되고 중지를 다 끝났다고 그냥 끝나버려요. 여기 플로터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롤 용지 넣는 건 빼냈고요. 요거는 이제 나사를 풀고 그냥 잡아당기면 이렇게 빠지기는 빠졌는데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네요.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용지 감지 센서입니다. 이게 용지 감지 센서인데 일단 용지를 제대로 감지를 못해서 빼냈어요. 빼냈더니 이게 센서라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센서가 아니고요. 제가 그 프린터 한 대로 100만 장 인쇄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책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도 내가 그에 관한 내용을 여러 번 올렸어요. 그래, 일반 A3나 A4 프린터에는 전부 레이저로 이렇게 센서가 레이저 센서가 있어 가지고 종이 크기 좌우 이거를 감지를 한다고요. 특히 무한 프린터 처음 맞춰오신 분들, 원래 무한 프린터 새 거 맞춰오면 한 10,000장까지는 대체로 이상 없이 쓰고 잘하면 20,000장까지도 쓰지만 보통 10,000장이 되기 전에 사고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고가 뭐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프린터가 우당탕탕 막 박살나는 소리가 나면서 캐리지 걸림하고 멈춰서 아마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경험을 무한 프린터 쓰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했을 겁니다. 아직 새 거 사가지고 10,000장을 인쇄를 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안 나오겠지만 7, 8,000장 넘어가고 한 10,000장 가까이 되거나 12,000장, 운이 좋으면 20,000장까지도 가요. 그러나 보통 10,000장 안에 그런 사고가 나는데, 그런 사고가 왜 나느냐, 이 프린터에 센서가 두 개 있어요. 이 감지하는 센서가 헤드 옆에 붙어 있는데 이게 레이저를 쏜단 말이에요. 레이저를 쏴서 용지를 감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제 프린터 양이 많아지면은 잉크 분진도 많이 나오고 프린터 속에서 종이 분진도 많이 나오고 이게 레이저 그 센서 앞을 가려버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 레이저가 막혔으니까 용지를 감지를 못해서 우당탕탕탕탕 하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그러면 막 덜컹 겁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프린터 가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손에 잉크 묻지 징그러워서 이거 포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디자인젯 500 대형 플로터인데요. 이게 한 20년, 한 25년 전에 나온 모델이라 그런지 레이저를 사용하지 않고 요런 일종의 마이크로 스위치예요. 요게 지금 내가 뒤집어 들은 겁니다. 사진을 만약에 이렇게 돌린다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위라고요. 여기가 무겁죠? 무거우니까 이걸 이대로 요게 좌우가 지금 반대로 되든지 어쨌든 요게 밑으로 내려간다. 위쪽이 무거우니까. 그리고 이게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럼 종이를 집어넣으면 종이가 요거를 누르니까 이 속에 마이크로 스위치가 딱딱하고 작용을 해서 용지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원리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용지 걸림, 용지가 없음. 용지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용지의 종류를 알 수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용지 관련 에러가 나서서 하여튼 안 돼요. 그래서 이 용지 관련 이런 그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없어요. 이 플러터라는 것이 개인은 뭐 거의 쓰는 사람이 없고요. 저같이 이제 출력소를 한다든지 길 가다 보면은 실사 출력이라고 써진 간판집들 그런 데나 있지 플로터가 있는 데가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보가 인터넷에 없고 오로지 HP에서 올려놓은 정보는 있는데 용지 감지 센서라는 게 뒤에서 봤을 때 용지 그 롤에서 10cm 거리에 있다. 세상에 그걸 정보라고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모르니까 저도 생전 이거 뭐 머리 털라고 처음 뜯어보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제가 프린트한 대로 100만 장 인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책을 지금 쓰고 있다고 그랬죠. 저도 불과 3년도 안 된 2년 반 정도 이전에는 대부분의 여러분들보다 프린터에 대해서 더 몰랐어요.
물론 저는 아주 우리나라 컴퓨터 1세대니까 옛날부터 컴퓨터는 했지만 잉크젯 프린터를 쓰다가 손에 자꾸 잉크 묻고 불편해서 잉크젯 프린터를 안 쓰고 계속 레이저를 썼어요. 레이저 프린터를 쓰는 동안에 무한 프린터라는 게 개발이 됐다는 걸 한 2년, 3년도 되기 전 2년 반쯤 전에 알았어요. 이 컴퓨터 자격증이 제가 한 10개나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그때 알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무한 프린터를 처음 맞춰왔는데 이게 앵크라인 에어가 차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에어가 차면 안 된다 해서 프린터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저보다 더 모르는, 그게 참 나쁘게 말하면 돌팔이 기술자가 와가지고 에어 빼는 거야 누구든지 하니까, 그때 당시는 저도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얘기죠. 그 주사기로 쇽쇽 에어 빼주고 가는 걸 그 출장비로 3만 원을 준 적이 있어요. 이 정도로 내가 프린터의 문외한이었다고요. 그러나 저는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남보다 재주가 10배나 많고 제가 눈썰미가 아주 특출납니다. 물론 제가 천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잘하는 것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년 반 만에 프린트 한 대로 100만 장 인쇄할 수 있는 노하우를 터득을 했고 책을 쓰고 있죠. 무한 프린터를 개발하신 분은 천재입니다. 그건 무에서 유를 창조했으니까요. 저는 그런 천재는 못 돼요. 그러나 무한 프린터를 개발한 천재도 프린터 한 대로 100만 장 인쇄는 절대로 못합니다. 저는 그런 무한 프린터를 개발한 천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린터 한 대로 100만 장 인쇄하는 노하우를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가, 저는 어디서도 누구한테서도 이거 기술을 배운 적도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책을 쓰는 게 직업이고요. 제가 책을 옛날에는 옵셋 인쇄소에 보내가지고 인쇄를 했다고요. 그럼 옵셋 인쇄는 기본이 3,000권에 인쇄하려면. 지금은 이제 하도 이제 경기도 안 좋고 장사들이 안 되니까 한 1,000권이나 500권도 해줘요. 해주기는. 1,000권이나 500권은 적냐고요. 그것도 너무 많으니까 아예 제가 디지털 프린팅 시스템을 갖춰 놓고 프린터 여러 대 해놓고, 그 다음에 재본기도 갖춰 놓고, 재단기 갖춰 놓고, 코팅기 갖춰 놓고, 다 제가 직접 인쇄를 하고 직접 재본을 하고 직접 재단을 하고 직접 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교보문고나 알라딘이나 예스24 이런 대형 서점에 보내서 이제 판매를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프린터 한 대로 이거 프린터를 저도 이제 2년 반쯤 전에는 계속 안 될 때마다 들고, 뭐 대책이 있습니까? 내가 모르니까 수리하러 가야죠. 왔다 갔다 시간 걸려, 불편해. 가면 그 우당탕탕 하는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가면 2만 원, 3만 원 줘야 돼요. 그 수리하러 가려면은.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해서는 이게 타산이 안 맞으니까 무조건 저는 이제 기술이 없으니까 프린터를 뜯었다 맞췄다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프린터만 분해 조립 분해 조립. 저는 군 출신이고요. 군대 가면은 그 총기 분해 조립하는 거 막 경연대회다고 그러잖아요. 뭐 몇 분 만에 분해 조립, 몇 초 만에 분해 조립. 그러니까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분해 조립 하다가 프린터에 대해 구조에 대해 어느 정도 눈에 띄게 되니까 헤드 수리도 하게 되고 챔버 수리도 하게 되고, 내가 챔버 터진 거 고치는 방법도 제 유튜브 채널에도 올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프린터는 어쨌든 한 대를 가지고 100만 장 인쇄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가 개발을 했는데, 플로터는 몰라요. 플로터는 난생 처음 뜯어봤고요. 이게 플로터를 얼마 전에 이제 30만 원을 주고 수리를 했어요. 이 플로터가 인쇄는 잘 되는데 한 뼘 정도 나이 간격으로 자꾸 줄이 생겨요. 그게 헤드의 문제인 줄 알고 계속 헤드 청소만 하고 헤드 정렬을 해도 그게 개선이 안 돼서 미디어 인코더 디스크라는 거를 교체를 해. 근데 30만 원이야 그게. 조그만한 거 하나 교체하는데. 여기는 이제 지방이니까 출장비, 원래 플로터는 출장비가 비싸요. 그냥 아무것도 안 고치고 가도 10만 원, 20만 원 달라고 그런다고요. 그래 30만 원을 들여 고쳤는데 2장 인쇄하고 나니까 안 돼요. 미칠 노릇이죠. 그래서 이제 플로터를 제가 한 2달 동안 이걸 쓰지 않다가 그 부품을 국내는 못 사요. 그래서 제가 해외 직구로 구입을 해서 그게 왔어요. 얼마 전에. 그래 한 2달 만에 플로터를, 모르니까 저도 제가 플로터 뜯는 거 제가 올렸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인터넷에 웹브라우저 하나 띄우시고요. 여기 검색어 입력하는 데 말고요. 여기 주소 표시줄줄 주소 입력줄에다가 한글로
가나출판사.kr까지 입력을 하셔야 돼요. 가나출판사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가나출판사.kr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제 홈페이지에 오실 수 있고요. 여기서 유튜브 클릭하면은 이게 제 유튜브 채널이고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로그인을 했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디자인즈 500 수리, 디스크 센서. 제가 이거 수리를 한 걸 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막 그냥 뭐라고, 제가 지금 프린트한 대로 100만 장 인쇄하는 방법에 관한 노하우도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요거는 지금 저작권 침해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가끔씩 노래방을 틀어놓고 노래를 불러서 그걸 촬영한 영상을 가끔씩 올려요. 노래를 올렸더니 지금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제기가 됐는데, 이거는 단지 저작권 침해 신고가 있다는 것 뿐이고, 이거는 저한테 아무 불이익도 없고 내릴 것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제가 올린 그 노래방을 틀어놓고 부른 노래를 올린 동영상을 보고 누군가가 클릭해서 수익이 발생하면은 그게 저한테 오지 않고 그 노래의 저작권자에게 간다, 이 뜻이지요. 그 외에는 제가 저작권에 걸릴 게 없죠. 제가 올린 게 지금 1000 몇백 개 올려놨는데 올 100% 제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이기 때문에 어디 저작권에 걸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여기 지금 여기도 1000 몇백 개가 있다고. 저는 이제 컴퓨터 자격증도 약 10개나 있으니까 컴퓨터, 그 다음에 카메라 교본 책도 펴냈다고요. 저는 책을 쓰는 게 직업이니까 여기서 출판사 클릭하면은 이거 다 제가 쓴 책들이고요. 카메라 교본,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들 꼭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튜브 동영상 편집 및 촬영, 이건 최근에 이제 펴낸 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쇼핑몰 클릭하면 제가 이제 카메라 교본 책을 펴냈으니까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촬영한 각종 사진을 인쇄를 해서 판매를 해요. 여러 가지 뭐 액자에 넣은 것도 있고 사진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품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씩 사주시면 감사하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제가 컴퓨터에 관한 내용, 카메라에 관한 내용, 사진에 관한 내용, 렌즈에 관한 내용, 사진 보정술 아주 많습니다. 이게 뭐 1000 몇백 개가 되고요. 디자인제도 500, 엔코더 디스크. 그러니까 이거 모르시는 디자인제도 500은 인터넷 검색에도 정보가 거의 없어요. 물론 디자인제도 500을 쓰는 사람은 개인은 거의 없습니다만 그래도 보급된 대수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디자인제도 500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엔코더 디스크를 센서를 교체하기 위해서 이걸 뜯는 거를 제가 사진을 수십 장을 찍어 가지고, 모르니까 저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 디지털 인쇄술 프린트한 데를 가지고 100만 장 인쇄할 수 있는 방법의 책에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프린터는 제가 쓴 책을 읽어보지 않고 뜯다가는 그냥 단 한 번에 프린터 못 쓰게 되는 지뢰가 이렇게 여러 개 묻혀 있어요. 그런데 이 플루토는 그런 지뢰가 한 100개는 묻혀 있어요. 이 나사를 한 100개 정도, 이 일반 A3나 A4 프린터는, 이 프린터나 플루토는 전부 별 나사를 씁니다. 별 렌즈가 있어야 풀고요. A3나 A4는 별 나사가 딱 한 종류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렌즈 한 개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한 5가지 종류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별 나사가 크고 작은 게. 그런데 그 100번 정도 뜯는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만 잘못하면 이 플루토를 못 쓰게 되는 그런 지뢰가 곳곳에 묻혀 있어요. 지금 이것도 지뢰입니다. 모르니까 저는, 그리고 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조립돼 있을 때는. 이게 지금 뜯었으니까 보이죠. 이렇게 뜯었어요. 뜯었는데 이렇게 됐고, 자,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이게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종이가 이제 가면은 종이를 감지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저는 처음에는 센서가 불량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무줄로 묶어놓고 한동안 쓰다가 또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뜯어가지고 이거를 정확하게 딸까닥하고 이렇게 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딸까닥도 표시도 안 나요. 그냥 나사도 없고, 이게 딸까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게 만들어져서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고 작습니다. 작고 잘 안 보이고, 여기에 딱 붙어 있어요. 또 선을 내가 그래 나중에 선을 다 빼버렸는데, 요게 딸깍하고 제대로 붙여주니까 제대로 하여튼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동영상을 뭐 올렸다가 삭제를 하고 오늘 다시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여기서 빼내 가지고 뒤집은 상태예요. 요게 양쪽에 두 개가 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20년 25년 전에 만들었어도 제가 HP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난하고 욕을 하면서도 프린터를 참 잘 만든다, 플로터를 참 잘 만든다고, 우주선이 얼마나 정밀한지 모르겠지만 우주선보다 더 잘 만든다고 내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돼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좁은 공간에 이게 이제 요 밑에 롤러가 있다. 여기 롤러 보이죠? 이게 이제 프린터 작동할 때 롤러가 돌아가면 종이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롤러 위에 종이가 있으면 이게 종이가 가냐고요. 그 위에서 이게 눌러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요 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눌러주는 거예요. 요거 눌러주고, 이 종이가 요 위에 가서, 요게 있어요. 여기, 요 위에 종이가 가서 롤러가 가고, 여기 레바를 제끼면 이 위에서 판이 딱 눌러주고, 요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요거를 보호해 주는 건데, 지금 딱, 이거 뜯는 줄도 몰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쑥 잡아 빼니까 이렇게 빠졌는데, 한 번 빼면 절대로 다시 끼울 수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러니 이게 참 HP 내가 신랄하게 욕을 하면서도 프린터 참 잘 만든다고 칭찬을 했는데, 이거 아주 이거는 옥스입니다. 옥스. 일단 떼었다면 다시는 끼울 수 없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요거는 그래도 끼워서 할 수 있어요. 요거는 할 수가 없다고요. 왜? 요게를 이 속에 들어간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프린터를 처음에 이제 제작을 할 때, 만들 때 이거를 벽돌 쌓듯이 차곡차곡 쌓아가면서는 요걸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같이 플루터를 사용하다가 이걸 알던 모르던 뜯은 다음에는 다시는 끼울 수 없게 돼 있어요. 다시 끼우려면은 플루터 처음에 조립할 제작할 때 같이 완전 분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고 그럴까, 나쁘게 말하면 이건 돌대가리가 만든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 프린터 상품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되지만, 이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이거를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두 개를 다 빼버리고. 이게 센서인데 그냥 끼웠더니 이제 안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안 나오는데, 이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요 플라스틱 요걸 빼버리고,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없어도 돼요. 이거를 끼운 상태에서 여기다 조립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빼내고 그냥 끼웠는데, 이게 센서 선이라고요. 센서가 원래는 여기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를 내가 꽉 빼버렸더니 이렇게 돼서 나중에는 요 안으로 넣긴 넣었는데, 요 메인보드 왼쪽에, 이거는 대형 플루터라. 일반 A3나 A4 프린터는 메인보드 왼쪽에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대형 프린터라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어요, 보드가. 근데 왼쪽에 용지 감지 여기를 꽂아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단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동영상이 여기도 있네요. 여기 동영상. 자, 요거부터 봅시다. 이거 지나가 버렸네. 자, 요걸 보여드리죠. 용지 감지 센서. 요거를 딸깍 하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딸깍 해서 요게 이제 밑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 가지고, 요거는 반대로 된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쪽으로 돼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아까 본 대로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다 끼워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나도 모르니까 이걸 뺐다가 다시 끼우긴 끼웠는데 제대로 안 끼워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용지 감지 센서가 부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고무줄로 그냥 고무밴드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잘 되더라고요. 묶어버리니까 용지가 항상 있는 걸로 인식을 하죠. 그런데 한번 껐다 키니까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빼가지고 여기 요 부분을 아주, 이게 그냥 끼워도 끼워진 것 같고, 그냥 끼운 데서 조금 더 세게 누르면 딸깍 소리가 나면서 딱 고정이 돼요. 그런데 그게 아주 미약해요. 감각이 둔한 사람은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오래 쓰다 보면 빠지는 거. 이게 용지가 없습니다. 용지가 있는데도 용지 왜 그래 종류를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만일에 그런 메시지가 나오면은 이렇게 뜯으면 힘드니까 여기를 잘 보시고요. 손을 더듬해서, 자, 여기 사진, 아까 본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요게 이제 조립이 되면 요게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로 손을 이쪽으로 집어넣어야지.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요 센스 있는 데로 더듬더듬 해가지고 요거를 꽉 눌러주면 돼요. 꽉. 이게 한 1mm, 0.5mm 정도 떠 있다고요. 그러면 센서가 감지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꼭 누르면 딸깍 소리가 나는데 이거 자체는 정밀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돌대가리라고 그러느냐? 여기다 나사로 조이든지 아니면 뭔가 확실하게 딸깍하고 콱 들어가야 되는데 찰칵 이렇게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옆에서 뭐 톡 치면 그냥 빠져요 그냥. 그러니까 돌대가리죠. 이걸 튼튼하게 만들어야 완전히 딱 고정을 해가지고 여기다 나사를 차라리 조이겠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나사가 아니고 요 위에 락도 없어요. 그냥 락이 있는 것 같이 돼 있으면 좋은데 위에서 봐서는 나사인지 뭔지 그냥 여기다 대고 그러니까 0.1mm나 0.2mm 정도 더 세게 누르면 딸깍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고정이 되는데 그게 아주 미약하게 고정이 돼요. 그러니까 톡 치면 이게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용지가 있는데도 없다 이런 에러가 날 때는 여기를 손을 더듬더듬 해가지고 여기를 더듬더듬해서 이거를 요 부분을 꼭 눌러주라고요. 그러니까 그 꼭 눌러준다는 게 0.12mm 눌러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데서 더 눌러주는. 그러면 그 안 되면 살짝 잡아요. 빠지진 않아요. 그냥은 여기가 일자로 돼 있고 이쪽에 턱이 있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물론 그것도 강제로 빼면 잡아 빠지지만 그 정도 감각이 없으면 안 되고요. 약간 잡아 뺐다가 싹 누르라고 그럼 딸깍 소리가 나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플러스 뒤에서 봤을 때 용지 감지 센서가 위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동영상입니다. 이게 동영상을 내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용지 이제 다 이걸 조립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조립을 했고, 아이고, 이거 뭐 손에 기름 묻고 그냥, 자, 일단 이렇게 조립을 했습니다. 조립을 했고, 이게 이제 메인보드라고요. 저 오른쪽 보드. 아주 보드에 모르니까 저는 뭐 사진을 수십 장을 찍어 놓고 혹시라도 문제가 자 용지 검사 이제 됐잖아요. 이제 제대로. 자 여기서 아까 그 뒷판을 안 끼우면 지금 스마트폰 한 손으로 들고 내가 두 손 쓸 때는 스마트폰을 밑에다 놓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가 지금 여기 용지가 내가 뒤에 가서 이제 하고 와서 이렇게 레바를 누르면 용지 검사 중 하는데 처음에는 용지가 한쪽만 들어가요. 그 뒤에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여기 이런 식으로 용지 검사 중 이런 식 이쪽만 들어가잖아요. 그 뒤에 딱 끼우는 거 요거를 그냥 딱 끼우기만 해서는 안 돼. 나사를 반드시 줘야 돼. 좋는데 뭐 유격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위로 이걸 올려서 이걸 나사를 줘줘야 돼. 그러면 요 위에 용지가 올라가고 그 위에 요 급지 레버가 꽉 눌러 가지고 돌아가는 거니까요. 이게 나사로 안 조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이쪽만 올라가고 이쪽은 잘 안 올라가고 그래서 나사로 다 조였고요. 자 용지 넣기 지금 나오죠. 다시 해서 자 이제 제대로 되잖아요. 이제 제대로 된 거예요. 그 나사를 조여가지고 제대로 왔다 갔다 하고 용지 검사 중 나오죠. 이래다 가지고 이거를 이제 제가 30만 원대로 수리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자꾸 줄이 가요. 이게 인쇄는 되는데 그래서 30만 원을 줄여서 이 용지 걸리면 지금 뭐 오류가 이 껐다 켜야 돼. 이거는 오류는 아니에요. 용지가 안 걸렸는데 나온 거는 용지 감지 센서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용지 감지 센서를 만져 가지고 자 지금 잘 되잖아요. 30만 원을 들여서 센서를 엔코더 디스크 센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코더 디스크 센서 교체하는 걸 이걸 보셔야 돼요. 디자인제 500 쓰시는 분들은 여기 엔코더 디스크 센서 교체 및 청소 이걸 보시면은 이게 30만 원 버는 거라고요. 이것도 30만 원 들여서 무한링크로 개조를 한 거라고요. 아이고 환장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필요도 없어요. 필요도 없는데 제가 이번 영상 다음 영상에 이 무한링크로 개조하는 방법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모르니까 그냥 손에 잉크 범벅이 돼가면서 다 뜯어가지고 내가 다 알아냈어요. 지금 손으로 껐덕껐덕 하는 거는 뭐냐면은 거기서 용지가 그런 식으로 감지가 된다. 지금 얼마나 잘 돼요 이거. 자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수리를 해가지고 줄도 안 가고 기가 막히게 나오잖아요.
요거를 30만 원을 들여서 제가 무한 잉크로 개조를 해왔는데, 이게 무한 잉크 30만 원 들여 개조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 프린터 이 개조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30만 원을 받았으면 30만 원어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사실 필요도 없어요. 제가 요거 그러니까 요거보다 한 3배 정도 큰 거, 한 병당 280ml씩 들어있는 거 4개, 09칩. 그러니까 칩이 없는, 이 칩을, 이게 지금 여기에 무한잉크로 개조를 해왔는데, 이게 지금 내가 수리는 다 했어요. 근데 요 뒤에 인쇄가 안 돼요. 계속 안 돼. 카트리지 에러가 나서 보니까 요 카트리지 기한이 다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무한잉크 개조한 사람들은 물론 기술로 그 30만 원을 받았겠지만, 이게 사무짝에도 쓸모없는 30만 원을 내가 드렸으니 얼마나 속이 아프냐고요. 그러니까 요게 큰 거, 이렇게 큰 빈 카트리지, 리필 카트리지를 만 몇천 원이야, 만 몇천 원. 지금 국내에서 수입해서 팔아도 2, 3만 원밖에 안 해요. 나는 해외 직구로 구입을 했으면 지금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몰라요. 그거 오면은 여기 하나가 280ml니까 그거 채워놓고 그거 다 쓰려면 아무리 플러스라도 몇 달 쓴다고요. 그럼 왜 채워놓으면 돼요? 뭐하러 30만 원대 무한잉크로 개조를 하냐고. 그러면 30만 원을 받아 먹었으면은 내가 아주 그냥 화가 나니까 아주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걸 무칩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그 영구칩으로 해줘야지. 그냥 칩은 그냥 놔두고 무한 30만 원 들여서 개조를 해왔는데, 30만 원 들여서 이거 개조했지. 이거 센서 교체하는데 30만 원 들였지. 이거 플루터는 이거 하나 팔아봐야 19,900원 맞는 사진 몇 장 팔아야 돼요. 이게 60만 원 들어갔어요. 뿔따구가 나서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부리고, 저는 곰이요, 곰. 휴거라고 일만 해서 돈 벌어가지고 요 무한잉크 개조하는, 이게 30만 원어치라는 게, 이게 모르는 사람 속여서 먹는, 이게 사기친 거지. 이게 무슨 30만 원이야 이게. 만 몇천 원이면은 280ml짜리 리필 통을 다는데 30만 원짜리 이게 해봤자 구멍 뚫어서 이거 끼우고, 여기 플라스틱 병 조그마한 거 4개 100원이나 하려나, 플라스틱 병 하나. 그래서 4개 해봐 400원밖에 더 들어가요. 이 호스 이거 한 30cm 해봐야 그거 한 300원이나 들어갔겠네요. 그래 놓고 30만 원을 받으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칩이라도 무한칩으로 해서, 이게 무칩으로 하든 영구칩으로 해가지고 인쇄가 되게 해야지. 인쇄가 내가 다 고쳤어요. 그러니까 60만 원 벌은 거 저는. 이것도 내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들었고, 이것도 30만 원 수료 고치했는데 안 되니까 내가 고쳤어요. 내가 고치면 잘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곰이 제주는 부린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제주만 곰이요, 곰. 출근하고 일만 해서 여기 무한 프린터 하는 대로 30만 원 주고, 이거 되지도 않는 거 수리해서 30만 원 주고, 60만 원 그냥 앉은 자리에서 꿀꺽 해먹고, 9,900원짜리 이거 수천 장을 팔았는데 그 돈이 안 나오는데, 그나마 이제 이게 안 되니까 몇 달 동안 안 했어요. 내가 안타가 지금 이게 왔어. 그게 인코더 됐을 거, 해외 직구로 구매한 거 몇 푼 하지도 않아요. 그것도 내가 얼마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아주 쌉니다. 그래가 이제 했더니 이게 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디자인제 500원 쓰는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디자인제 500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수리하려면은 그냥 아무것도 수리 않고 그냥 와도 한 2, 30만 원 달라고 그래요, 이 플루터는. 그러니까 이 플루터 수리하는 사람들이 기술로 벌어먹는 게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속여서 사기쳐서 돈 벌어먹는 거. 이게 내가 이 정도로 심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고요. 정당하게 와서 출장 왔으면 내가 기름값도 들어가고 출장비 받아가고 수리를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수리를 해준다니까요. 이게 무슨 물론 나는 플러스 쓰는 사람 모르니까 기술자 불러서 고쳤지만, 뭔가 좀 특출난 무한잉크 프린터를 만들었다 그러면 A3나 A4 프린터는 그래도 좀 멋지게 좀 하고, 좀 이게 값어치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지금 무한잉크 프린터도 프린터 한 대로 100만 장 인쇄하는 방법, 그 무한잉크 프린터 맞춰온 대로 써가지고는 죽었다 깨도 100만 장은 아니라 10만 장도 못 해요. 10만 장 아니라 만 장, 2만 장은 인쇄는 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비정상적으로 인쇄를 하는 거라고요. 그게 염료를 쓰니까 그냥 나오죠. 저는 염료를 안 쓰고 전부 안료를 쓴다고요.
염료는 이게 물에 넣으면 물에 번지기만 하는 게 아니고 햇빛을 받으면 이 레이저 프린터나 염료 프린터는 세월이 지나면 이거 인쇄한 내용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햇빛에 노출시키면 불과 며칠 만에 다 없어져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인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료를 쓰는 겁니다. 알료를 쓰면 알료는 이게 점도가 높아서 하루만 인쇄 안 해도 문제가 생기고 색상 맞추기가 까다로운데요. 색상 맞추기가 까다롭다는 게 CMYK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이크 프린터 맞춰와도 그 시스템 그대로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색깔이 안 맞아요, 그게. 그래서 제 책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프린트한 대로 100만 장 인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 내가 뭐 거짓말로 그랬다가는 이거 큰일 나, 벼락 맞죠. 제가 그만큼 노하우를 깨우쳤기 때문에 하는 거고, 플로터도 지금 요거 조금 있다가 내가 할 거예요. 무한히 그 개조하는. 모르니까 저도 나 망가뜨릴 챔 치고 이제 오니까 새로 구입한 게 다 뜯어봤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눈 감고 아웅, 눈 가리고 아웅. 물론 뭐 그래서 30만 원 받으면 좋아요. 모르는 사람이야 뭐 300만 원이라도 줘야지 어떻게. 그러면은 칩이라도 이게 왜 기한이 없게 만들어서 줘야지. 기껏 30만 원 들여서 무한으로 개조해 왔는데 이거 몇 개 인쇄하고 내가 다 수리를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쇄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카트리지 에러가 나서 보니까 카트리지 기한이 다 돼서 안 돼요. 미칠 노릇이죠.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국내에는 없고 있어도 비싸고 해외 직구로, 그러니까 영구 칩이 달려 있는 프린터를 속이는 거죠, 펌웨어를. 그런 그 무한 카트리지가 이거 4개 다야 만 몇천 원인데, 아이고 참 환장하겠습니다. 그 30만 원 들여서 내가 그걸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여튼 그 조금 전에 제가 다 말씀드렸죠.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시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여기서 엔코더 센서 디스크, 이거 엔코더 센서가 이게 뭐냐면은 프린터는 센서가 엔코더 스트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헤드 옆에 여기 용지 감지 센서가 레이저가 빛을 쏜다. 그것만 닦아주면은 이런 일이 안 생겨요. 근데 이거는 헤드 청소를 아무리 해도 엔코더하고 엔코더 디스크가 이게 조그만한 게 있어요. CD 같이 생긴 얇은 그 셀룰로이드 디스크가 있고 그거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요. 엔코더 디스크 센서. 이걸 보셔야 돼요. 그게 나쁘면은 이게 이제 요만큼에다 요만큼 가다가 줄이 가요. 흰 줄이 쪼르륵 가고, 요만큼 인사돼도 흰 줄이 쪼르륵 가고, 이거 깨끗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제가 쓰는 책에도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시는 방법, 인터넷창 웹브라우저 하나 띄우시고 한글로 가나출판사.kr 치고 여기 홈페이지 오셔야 되는 이유가 가나출판사.kr, 가나출판사.com, 제가 도메인을 2개를 다 샀다고요. 가나 출판사를 다른 사람 못 쓰게 하려고 솔직히 욕심이죠. 2개를 샀는데, 아이고 이거 출판사 등록을 하고 났더니 가나 출판사가 해일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그냥 가나 출판사 검색하면 다른 출판사가 무진장 검색이 된다고요. 그래서 가나출판사.kr까지 쳐야지 홈페이지가 올 수 있고요. 여기서 꼭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올린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